네, 절대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한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? 네,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주식시장이었다.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?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를 대비한다. 그래서 한 주 동안의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일단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은 그 향후 백신과 또 치료제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좀 매수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지난 11월 10일 이제 화이자 백신 임상 3상 결과 이후로 투자자들이 철저하게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또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백신을 보급 및 배송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백신 접종이 이제 실제 눈앞에 다가온 상황으로 투자자들이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셀트리온 치료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방위적으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가 더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. 그렇게 되면서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 올해의 상황,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향후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향후 6개월 이후를 좀 내다보고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취매하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오늘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들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네, 일단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이 지금 뭐 한 16%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8년 만에 최고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제 조금 주식시장에 조정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. 마침 12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2월 첫째 주인데요. 보통 그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면서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쏟아지는 그 시점이 그 12월 초 중순입니다.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약화되면서 개인의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, 그래서 수급이 조금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요.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아니겠나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. 다만 우리가 12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번 11월처럼 한 달에 이렇게 10% 이상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요. 그 과거에 한 달 기준으로 이렇게 10% 이상 급등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. 특히 그리고 이번처럼 그 11월 달에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12월 장세도 추가적으로 계속 올랐던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올라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급등 현상이 반드시 단기 조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쉴 수 있지만 12월 한 달 정도로 놓고 보면 사실 주식시장은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그 거리두기를 더 확대하는지 여부가 이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미 거리두기가 조금 상향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차츰 확진자가 조금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기존의 백신 개발사들의 소식 외에도 12월에 추가적으로 백신 소식이 좀 전해질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종 시작에 대한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내년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가 12월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주식시장이 좀 숨고르게 한다면 다시 좀 조정에 대한 매수 기회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수는 한 주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도 그렇고 많이 올라서 PBR 한 배 정도 수준을 넘는다고 하죠.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좀 제기되지는 않을까?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? 네, 이제 코스피가 2,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
PBR 일배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현 지수 수준을 대략 1배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1배 정도에 우리가 올라왔다고 보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과거 이제 PBR 그 추이를 좀 보면요. 우리가 과연 몇 배 정도 받는 게 이제 적정한 것이냐, 이제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한데, 사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, 그러니까 그 미국의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그 이슈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15년 정도의 평균 추세를 보면요. 우리나라 평균 PBR이 한 1.11배 정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업사이드가 한 15% 정도 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지금 PBR 1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뭐 극심한 저평가 상황은 벗어났습니다.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또 충분히 고평가됐는가?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을 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PBR 1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뭐 1배가 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반드시 하락해야 될 명분은 현재로서는 약하다.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중요하게 보시는 이벤트나 일정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. 네,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그 확진자 숫자가 조금 꺾이는지 여부 관찰이 일단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백신 그 미국에서 이제 접종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시작이 될 텐데 뭐 차질 없이 또 백신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게 뭐 이벤트상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이어서 그냥 같이 관심 섹터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뭐 현금 보유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내년을 봤을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좀 준비한다면 이제 업황이 도는 지금 바닥에서 조금 통과한다고 보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.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을 조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반도체 뭐 소재 장비 관련주들 계속 조금 관심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여러 업종 중에서 최근에 여행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게 해외 여행은 사실 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쯤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해외여행을 가기에는 조금 먼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조금 여행주를 먼저 담는 그런 또 이유들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선진국 여행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 선진국에서 이제 백신이 먼저 접종이 될 거고 여행 수요가 먼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선진국 쪽에서 먼저 좀 여행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이 그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피어 기업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지금 미국 항공 수요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늘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지금 자가격리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그런 조치를 내놨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여행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수요는 내년 하반기 이후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바닥을 통과하는 조짐이 나오고 있고 또 예약을 그 여행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또 하는 그 시간은 실제 여행보다 한참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글로벌 여행 예약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여행주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측면은 있어서 다음 주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지만 내년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눌림목 흐름을 매수 기회로 보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스텝을 좀 먼저 내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. 사실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이 많이 가서 하나투어 차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펼쳐봤더니 이달 들어서 11월 달 들어서 40%나 올랐네요.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의 반등 움직임, 그러니까 완전히 좀 바닥을 다지고 좀 돌려놓는 그림으로 보세요? 아니면은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좀 정상화 정도 수준?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여행주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? 일단은 여행주들이 우리나라에 뭐 상장된 여행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. 근데 흥미로운 거는
이제 기존에 가장 크다고 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외에 사실은 중소형 여행사들 주가를 보시면요. 뭐 노랑풍선이라든가 또 참 좋은 여행 또 레드캡 투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연초 이후로 지금 상승률이 무려 뭐 한 40에서 70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미 중소형 여행사들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만 주가가 못 오른 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아마도 올해 개인 수급장이었다 보니까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조금 탄력이 좋았고 또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못 올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하나투어, 모두투어 이 양대 여행 대형사 두 기업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다는 점도 또 더 매력적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향후의 흐름은 하나투어, 모두투어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겠나 싶고요.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망이를 뭐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눌림목을 기회로 봐서 단타 플레이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플로우가 계속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예약률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주가가 또 제일 많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종목을 계속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도 또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듯 여행을 가장 안 갈 때 여행주를 살 때다.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지수 자체는 다음 한 주는 쉴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상승 움직임 예상이 되고 또 섹터상으로는 지금 현재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돌아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집중해보자. 반도체, 여행주 이렇게 두 섹터 얘기가 나왔습니다. 다음 주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고요.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토마토TV에 상당히 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장 긴 주말 동안 고민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마련해 두고 있죠. 미스터 진단 오늘도 2명의 남자가 돌아옵니다.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. 오늘 여러분들 진단 맡아주실 세 분은 금산, 박준현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. 미리 신청 받고 있거든요. 02-128-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또 저녁에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 준비한 내용들 전해드린 사이에 지금 속보 나온 거 몇 가지만 좀 볼게요. 지금 보니까 SK인포색, SK텔레콤 자회사죠. 그리고 ADT캡스가 합병을 한답니다. 이렇게 되면은 국내 1위의 보안 전문 업체로 등극하게 되는데요. 국내에 상장돼 있는 업체 가운데서는 S1이 또 보안 쪽 업체니까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.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.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주말 편안하게 꼭 실내에서 보내시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